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 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특히 최근에는 뷰티와 건기식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다이소의 뷰티와 건기식이 호응을 받은 이유와 다이소의 호황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이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셜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소가 진짜 섣불리 가면 안 되는 공간임. 갑자기 내 인생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당장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충동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일단 담고 있음. 이런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러 가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제는 이런 불편함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타벅스나 역세권보다 다세권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다이소 근처에 사는 것도 하나의 큰 우리 일상의 메리트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물가 시대에 물가 정상화를 시켜주는 건 다이소뿐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믿을 건 다이소뿐, 다들 물가 오를 때 같이 올려보자고 난리치지 않는 다이소, 한결같은 다이소가 너무 좋다, 이런 글들을 많이 소셜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고 있는 다이소지만 최근에는 논란도 있기도 했죠. 건기식 시장까지 확장을 하면서 소비자의 입장과 다른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갈등을 빚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소의 뷰티, 건기식 시장이 사람들에게 더 호응받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데이터 상에서는 어떠한 한 특징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들이 말하는 비싸다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치과랑 부동산도 해줬으면 좋겠다. 다이소에서 집도 팔았으면 좋겠다. 다이소에서 빵 좀 팔아주세요. 파리바게뜨 빵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생필품 혹은 의식주 생활 안에서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다이소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뷰티 화장품이나 건기식 같은 부분도 비싸다고 느꼈던 부분을 다이소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호응을 얻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바야흐로 이런 커스터마이징의 시대죠. 기초 같은 경우도 내 피부 타입에 따라 내 피부 고민별 써야 하는 제품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각자만의 다양한 고민별로 어떤 영양제 성분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만 바르거나 하나만 섭취하지 않게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국 다이소의 이 뷰티 기초템과 영양제가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셀프케어라는 이 큰 트렌드 흐름 속에서 가짓수 증가라는 페인 포인트를 다이소가 해결해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의 다이소를 한번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이소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을지 긴 데이터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 추이로 봤을 때 다이소의 성장기는 4가지 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 성장 단계 동안 다이소의 입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해당 시기에 다이소의 연관 감성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소의 첫 번째 성장 시기의 키워드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싸구려, 그리고 엄마는 가지 않는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가지만 엄마들은 싸구려 천국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서 잘 가지 않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이소의 두 번째 성장 시기의 키워드는 귀차니즘, 득템, 자취생, 혼자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도 유효하지만 당시에는 좀 더 자취생들에게 구세주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코로나 시기였던 다이소의 세 번째 성장 시기의 키워드는 가까운, 기분 전환, 그리고 삼촌, 조카라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와 가격 때문에 쉽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 때로는 삼촌이 조카에게 플렉스를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다이소의 네 번째 성장 시기의 키워드는 야무진 소비, 그리고 엄마, 여행객, 뚜벅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다이소에서 말하는 야무진 소비,
는 좋은 생필품 사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활변화 관측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슈된 브랜드를 소개해주는 브린 서비스에서도 이 다이소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런 타월 브랜드 송월가의 콜라보도 브린에서 관측이 되었는데요. 제품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아무도 다이소에서 산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야무진 소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산지 아무도 모르는 아이템, 이거 산 나를 칭찬해 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다이소에서 산지 모르는, 하지만 제품력 있는 그런 브랜드와의 콜라보가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관측이 여러분들은 저희 생활변화 관측소 멤버십에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눈에 띄었던 키워드로는 이 외국인과 여행객이 있었죠.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득식을 한 올다 아무를 아십니까? 이런 류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다 아무 다들 아시고 계셨나요? 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올리브영과 다이소 그리고 아트박스, 무신사를 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이 올다 아무 이 브랜드들을 방문을 하면서 매출 실적도 더 많이 오르고 있다. 명동점과 홍대점이 가장 매출이 좋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는 사실 로컬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한옥 뭐 이런 것도 로컬 플레이스가 되지만 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이런 올다 아무와 같은 브랜드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로컬 플레이스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다이소의 성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다이소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셀프케어라는 큰 트렌드 흐름 속에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이런 제품군들을 워킹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야무진 소비부터 뚜벅이들의 방앗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로컬 플레이스까지 타겟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소가 쭉 성장해온 모습을 살펴봤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더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감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부담 없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부담 없이 또 많이 얘기가 되곤 있지만 그것 외에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이소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이소는 지금도 이미 공짜에 가깝다고 느낌, 비싸서 못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필요 없어서 못 샀지 뭐 다이소 가면 VIP 된 기분이야. 분명 필요한 게 있어서 갔는데 정작 내 손에 들린 건 다른 물건 한가득. 이렇게 지금 다이소는 현대인에게 몇 남지 않은 포기가 없는 공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